우리는 좁은 분리형주의에 대해 보상을 주는 문화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분리형주의가 자주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좁은 분리형주의를 활용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해야 할 것 많은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배운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힘을 써가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한다. 좁은 분리형주의가 일으키는 문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성적인 좁은 분리형주의는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며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데도 방해가 된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만성적으로 좁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큰 긴장을 일으키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비상시에 긴장된 주의양식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지치게 만든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또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 아니면 좁은 집중 상태에서 생기는 긴장을 잠시나마 풀기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만성적인 좁은 분리형주의는 결국 스트레스의 해소를 방해한다. 좁은 분리형주의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집중력 부족, 무기력감, 생산성 저하,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좁은 분리형주의에서 빠져나올 때 자신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한다.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좁은 분리형주의에 오랫동안 머물수록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또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왜곡된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좁은 분리형 집중과 그 결과로서 우리 내면에 쌓이는 스트레스는 다양한 느낌을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적, 정서적 무감각 상태 속에 우리를 가둔다. 우리는 냄새와 맛, 즐거운 신체 감각, 그리고 기쁨과 슬픔의 깊은 느낌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비상시 모드로 사물과 사람을 대상화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공감을 메마르게 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와 경험이라는 자극을 찾아 나선다. 그런 그들에게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경직된 방식에는 잘못된 점이 있다. 우리는 주의가 유연해질 때 훨씬 수월해진다.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은 단어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은 책의 내용을 붙들고 있다. 또 우리의 손가락은 문자 그대로 책을 꽉 붙잡고 있다. 그런데 사실 책을 읽는데 이렇게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픈 포커스는 이 힘의 과부하를 빼주고 꼭 필요한 만큼의 노력만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정확한 양만큼의 주의를 이완된 상태이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은 채로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넓은 합의형주의로 빈 공간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좁은 분리형주의를 가볍게 지니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긴장과 스트레스는 흩어져 사라진다. 이 연습은 지하철을 타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직장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중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다. 자신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공간에 대한 주변 시각을 자각하고 자신과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 사이의 빈 공간을 자각해보는 것은 오픈 포커스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나는 실험 참가자들이 뇌의 동조를 스스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알파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마침내 13번째 세션에서
나는 필요에 따라 알파파를 기본 수치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스로 실패를 깊이 받아들인 그 순간 나의 뇌파도는 높은 진폭의 알파파 뇌파의 진폭과 양이 이전보다 5배나 크고 많았다. 나는 리듬을 탔다. 믿을 수 없었다. 너무 열심히 힘을 썼던 나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노력을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그렇게 찾았던 알파파 상태, 깨어있고 이완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우리가 알파파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번 알파파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할 때마다 나는 실패했고 좌절했다. 실험이 계속되면서 나는 알파파의 지속 시간과 진폭,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리고 알파파 상태에서 몇 시간을 보낸 뒤에는 흥미롭고 대단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육 상태도 부드러워졌고 힘들이지 않고 유연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걸음을 걸을 때면 마치 미끄러지는 것 같았다. 불안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나는 전에 없이 중심이 잡혔고 침착해졌고 가볍고 자유롭게 열린 상태에 있었다. 조용한 에너지가 넘쳤고 더 자발적으로 행동했다. 웃음도 더 많이 지었다. 힘들게 하던 일들도 더 이상 그리 고되게 느껴지지 않았다. 감각도 예민해졌다. 특히 시각과 청각이 가장 많이 좋아졌다. 사물의 색깔이 더 생생하게 보였다. 복도에서 내 곁을 지나간 사람의 미세한 향수 냄새를 한참 뒤에도 맡을 수 있었다. 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도 알아차렸다. 뿐만 아니라 소리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고요한 침묵도 더 많이 자각하게 됐다. 강박적인 성향도 많이 누그러졌고 복잡한 대학원 강의도 전에 없이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 나의 이런 변화를 알아본 친구와 가족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나는 큰 그림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실제로 강의와 연구라는 내가 오랫동안 해오던 일들이 예전보다 더 쉽고 분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최적의 상태에 있었다. 오랫동안 밖으로 나돌다 집에 들어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었다. 진정한 나를 찾은 느낌이었다. 그 느낌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느낌은 새록새록 새로워졌다. 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사는 방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진화의 관점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만성 우울증과 불안, 기타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없다. 그것들은 무언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닌 뇌의 필연적인 결과도 아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오작동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알파파는 신비한 마법의 뇌파가 아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는 법, 즉 알파파의 진폭을 증가시키고 지속시키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중추신경계 본연의 작동 방식을 회복하여 저주파로 동조된 뇌파를 다량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되어갈 것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신속하고 민감하게 비상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은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으로서 복구와 회복의 메커니즘도 갖추고 있다. 나는 주변 세상을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는 어느 한 가지 요소에 집중하지 않고 훨씬 쉽게 전체상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알파파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의를 집중된 상태에서 확산된 상태로 전환시켜 의식을 넓혀준다는 생각이 퍼뜩 머릿속에 떠올랐다. 둘째, 눈을 뜬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몸을 이완시키고 다량의 알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의 변화는 뇌파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이 오픈 포커스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자 알파파가 생성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위상동조 알파파라는 특수한 파형이 기록되었다. 위상동조란 알파파가 뇌의 여러 부위에서 생성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많은 수의 뇌세포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매우 강력한 상승 효과를 갖는 대뇌피질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 수 있다. 높은 주파수의 비동시성 베타파 활동이 학교 강당을 가득 채운 고등학생들이 제멋대로 잡담을 떠들어대는 상황이라면 열린 주의 양식으로 뇌 전체에서 동시 발생하는 일정한 형태의 낮은 주파수는 학생들이 멋지게 합창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레이저 광선은 오직 빛으로 되어 있지만 물건을 절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다. 그것은 레이저 빛의 파장과 위상이 동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형의 심상 공간, 부재 등에 대한 다중 감각적 경험과 인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위상동조 알파파의 진폭과 지속 시간을 크게 증가시켰다. 무는 단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사실 그것은 위대하고 강력한 치료자이며 신경계의 건강과 안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간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의 내용으로서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공간, 침묵, 영혼과 같은 대상들은 집중하거나 붙잡을 수 있는 독립된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붙잡히지 않지만 당신이 주의를 두는 감각 경험의 배경이 된다.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으면서 그와 동시에 배경의 공간을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는 그와 동시에 시간적 영원성을 경험하는 것은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동양의 어느 신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마치 수만 킬로미터나 펼쳐진 들판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 상태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은 대상 자체뿐만 아니라 대상 사이의 공간을 보는 능력을 뜻하는 사이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전통들도 만다라를 가지고 신성한 상징의 선들 사이사이의 공간에 집중하는 명상을 한다. 이런 기법들은 확실히 대뇌피질의 리듬을 느리게 만들어 중추신경계를 편안하게 이완시킨다.